네, 안녕하세요. 144쪽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설명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2차 방정식 판별식은 뭐였죠? 그렇죠?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이면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뭐 0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 음이면 만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위치 관계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직선하고 위치 관계를 하기 전에 우리 중학교 도형에서 원과 직선이 접선일 때 그 중심과 수직이다. 또 수직인 어떤 두 선분을 하나의 반지름으로 하는 원은 접선일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내심할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도형 복습해 준 것에서 내심 부분에 여러분들이 한번 1번 내심 1편을 한번 더 복습을 좀 하고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수업 끝나고 난 뒤에도 한번 더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은 총 크게 세 가지의 화제입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미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이 있다면 이 방정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원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원 위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요 단원에서 크게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판별식 D를 활용해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판별식 D를 사용하지 않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또 이 부분을 설명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페이지 14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49쪽 보시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로 거리를 판별해보자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교과 역량 키우기. 이 부분을 보시면 알다시피 직선과 점의 위치, 그 거리 공식으로 이 부분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한번 소개를 좀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과제부터 가겠습니다. 교과서 일단 설명대로 조금 잠깐 보시면요. 이 말입니다. 어, 지금 좌표평면 위의 원에서 직선의 위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진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1번 경우죠. 2번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날 때 우리는 이것을 접선이라고 했습니다. 접선이요. 그래서 좀 적어두시고 만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 원점이고 그다음에 반지름이 R인 그 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일단 먼저 하고 있네요. 교과서에서는. 그다음 일반적인 표준형 직선인 y는 mx 더하기 n인 직선의 위치 관계를 확인해 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1, 2를 모두 만족시키는 실수 xy 순서상의 개수와 같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1번은 원이고 2번은 직선이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y 값이 나오게 되면 만약에 그 xy 순서상 자체가 두 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점에서 만난다. 순서쌍이 두 개가 나오면 한 개가 나오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겠죠. 원과 직선이. 이건 1번은 원이고 위에 건 직선, 밑에 건 직선이라는 것에 집중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x가 없다. 판별식이 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2차 방정식에서 2차 함수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인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연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2번을 1번에 대입해. 다시 말하면 이 y는 mx 더하기 n이니까 이 y라는 녀석을 여기에다 1번에다가 톡 집어넣어서 이 제곱을 팍 해버린다는 얘기죠. 이거 자체를 전체 제곱한 얘기죠. 그래서 1번식을 정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같이 보아야 되나? 요거 y를 mx 더하기 n을 집어넣고 처리하면 이렇게 되죠. 왼쪽에 넘기면. 그래서 얘를 mx제곱 풀어볼까요? m제곱 x제곱 더하기 2mnx 더하기 n제곱 안에 것만 풀면 이렇게 될 거고 x제곱 x제곱에 대한 개수를 묶었죠. 이렇게. 그럼 x제곱에 대한 항 나오고 2mx 살아있고 n제곱 살아있고 r제곱은 상수로 살아있으니까 뒤에 상수로 따로 이렇게 빼는 겁니다. 결국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꼴인 2차 방정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는 결국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로 돌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설명에 의해서 그런 거죠. 순수쌍의 개수를 찾는 것이니까. 그래서 위치관계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라고 해서 이 판별식 있죠? 이때 이 판별식 D는 뭐가 되겠어요? 요 3번에 대한 D죠. 그래서 이때 이 D는 굳이 쓰자면 B제곱이니까 이 부분이죠. 즉 2mn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에 해당되는 게 얘죠. m제곱 더하기 1 AC 이 부분이죠. n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게 C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판별식 D인 겁니다. 얘가 양이 되면 X 값이 지금 어떻게 나오겠어요?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X 값이 두 개 나오면 그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지금 이번 식에 X 값이 결정되면 Y 값이 또 따로 결정되는 거니까 MN은 고정된 어떤 수니까 X가 두 개가 나왔다면 Y도 두 개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순수쌍도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런 의미로 판별식 D가 양이면 X 값으로 두 개가 나오고 서로 다른 그리고 Y 값도 그에 따라서 두 개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순서쌍으로서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와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x1, y1, x2, y2 이렇게 두 개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d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 근이 한 개밖에 중근으로서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럼 그에 따라서 y 값도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얘를 빨간색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x1, y1 이렇게 하나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순서쌍으로서. 그럼 D가 음이 된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 3번을 만족하는 2차 방정식 근이 없다는 얘기고 실근으로서 근이 없으니까 y값도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직선과 원은 어느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이 관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예제 1번은 이 방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외워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역시나 판별식 D를 뭐 이렇게 공식처럼 외워라라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판별식을 사용해서 이 형태를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제 1번을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요.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치수 K 값의 범위를 정해라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하겠죠, 역시나. 그래서 얘와 얘를 연립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아까 했던 방식대로 y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고 정리를 쫙 합니다. 그러면 역시나 2차 방정식 형태가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얘 판별식 B를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B를 따지려 하는데 지금 2가 숨어 있으니까 B 부분에 4분의 D를 쓰면 좋겠네요, 그죠?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반의 제곱, K제곱 마이너스 AC죠. 2 곱하기 얘입니다. AC만 하면 되니까 2 곱하기 얘. 정리해주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얘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해야 되니까 순서상으로서 x1, y1 예를 들면 x2, y2로 서로 다른 순서상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서로 다른 순서상이 나온다는 얘기는 x1, x1, x2가 지금 서로 달라야 되기 때문에 이 판별식 자체가 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럼 결국 이 값 자체가 지금 양이 되어야 되니까 이 부등식을 풀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K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을 좀 풀어줄 텐데 우리가 최고차가 음이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변으로 넘겨주면 K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 8은 이제 음수가 되는 것이고 결국 이거는 사이라고 했죠, 쌤이. K 플러스 2루트 2, K 마이너스 2루트 2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번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점과,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것을 항상 점으로 보십시오. 점과 일반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이 점이, 이 직선이 뭐 이렇게 배치됐든 이렇게 배치됐든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경우라면 기울기가 1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쭉 이동을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원점이라는 점과 이 초록색깔 직선 사이의 거리를 생각한다면, 이 거리가 두 점에서 만나려면 반지름인 2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반지름 2랑 똑같을 때 거리는 반드시 2가 되겠죠. 그러니까 2보다는 작아야 되는 것이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뭐 녹색깔 직선이 이렇게 배치가 된다 해도 여기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수직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 빨간색으로 표현할까요? 반지름 얘보다는 작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파란 색깔이, 그죠? 그래서 이 관점을 기하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지금 표준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기본형으로 고치죠. x y 플러스 k는 0. 지금 별해를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인 거죠. 한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보는 게 항상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형태로 고쳐주고 그 다음에 중심 0,0이죠. 그래서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가 뭐보다 반지름인 2 맞죠? 반지름이 2잖아요. 그죠? 보다 숫자입니다. 그보다가 아닙니다. 숫자입니다. 작아야 합니다. 그죠? 이렇게 사용한 게 바로 별입니다. 뭐 한번 풀어보면요. 점과 직사의 거리 공식을 생각해보면 즉 거리 D라는 것은 왼쪽에다 좀 쓸게요. 이 사이의 거리를 내가 D라고 할 때 반지름 R은 이거죠. D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1하고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그래서 루트 2가 되죠.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루트 2분의 0,0을 어떻게 썼더라? 우리 증명도 뭐 하도 많이 했어. 그죠? XY에다가 톡톡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분자에다가 적어줍니다. 절대값 0 빼기 0 플러스 모른다 K가 실제 거리가 되는 것이고 이 거리 자체가 뭐보다 작아야 되죠? 반지름인 2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R에 해당되는 것이죠. R이라고 나타낸 건 아니지만 결국 이 부등식을 지금 풀라는 얘기고 얘를 풀어주면 0 빼기 0은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절대값 K가 이 루트 2보다 작다가 되는 것이고 이 절대값을 풀면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크고 K가 2루트 2보단 작다가 되어서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죠? 답이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그런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 1번은 각자 좀 풀어보시고요.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서 설명대로 빠르게 조금 나아가 볼 텐데요. 일단 이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야기할 때는 일단은 이 결론부터 잠깐 보시면요. 이 원이라는 게 중심이 항상 원점인 겁니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중심이 0,0이라는 사실, 중심이 0,0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1,2 이런 식으로 0,0이 아닌 상황에서는 이 공식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억을 꼭 해두시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건 자체가 강력해야 됩니다. 좌표평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할 때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표평면 위에서 원 중심이 0,0인 이런 원과 기울기는 m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인 접선의 방정식 이제 이렇게 생겼으니까 구해보자 이랬죠.
그래서 방식은 아까 위에 첫 번째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아까. 그래서 연립을 한다는 얘기죠. 교과서 부리는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y는 mx 더하기 n 그리고 1을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아까랑 똑같이 y에다가 톡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정리를 쭉 하면 아까랑 똑같이 나올 겁니다. 아까 방정식이 똑같죠.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여기 똑같죠? 아까 3번 방정식이랑 그렇게 넣었으니까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방식대로 판별식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판별식을 이제 D라고 하면 반이니까 4분의 D를 사용해가지고 반의 제곱 그러니까 MN의 제곱 마이너스 AC의 얘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쭉 해줍니다. 이렇게.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변수가 이렇게 많지만 한 번 더 상기를 해보시면 지금 주어진 변수가 뭔지를 보세요. 주어진 변수. 이미 주어진 거는 반지름 R이랑 기울기 M이 주어져 있고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문자는 n인 거예요. 여기 위에 여기 y절편. 결국 r과 m을 이용해서 이미 주어진 r과 m을 이용해서 n을 r과 m으로 표현하는 것이 포인트인 거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문자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어도 결국 목표를 n을 r과 m으로 나타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지금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판별식을 D라고 하면 얘가 우리가 0이 돼야 된다고. 는 0이 되죠. 아까 앞에서 했잖아요.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조건이죠. 그런데 이게 문자가 M, R, N이 지금 많아서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우리가 목표 자체를 이 N 있죠. 요 N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R과 M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죠? R과 M으로 요 빨간색 쓰면 여기 R이고 여기 M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R과 M을 가지고 N으로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지금 얘를 이제 정리를 한다는 얘기죠. N 제곱을 우변 넘겨주고 왜냐면 N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N 제곱은 R 제곱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N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죠. 근데 R이라는 것은 양수가 되기 때문에 맞죠? 반지름이니까 그대로 튀어나오고 얘는 루트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국은 n에 대해서 r과 m으로 표현했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공식 유도도 뭐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거를 이제 암기도 이제 중요하죠. 암기를 하시는 거. 이게 우리가 찾는 n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두고 n을 r과 m으로 표현했다. 근데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 내가 생각할 때는 고3쯤 되면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유도하는 거를 차라리 기억을 해 두시는 게 나아요.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암기를 따라 합니다. y는 mx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라는 공식. 아, 근데 별회를 또 해보죠. 똑같이 빨간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랑 똑같이 n에 대해서 지금 rm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데 이 지금 그렇죠? 접선이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이죠. 접선의 정의가 한 점에서 만나는 뭔가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지 않습니까?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심 1에서 내가 설명했다시피 중심과 이 접점을 연결한 이 빨간 색깔 선은 접선과 반드시 수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정리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빨간 색깔 선부는 이 원점과 이 녹색깔 선의 거리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이 거리와 반지름은 같다라는 얘기를 활용해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n이라는 것에 집중을 해주시면 얘를 기본형으로 고치겠습니다. mx y 플러스 n equal 0입니다.
기본 용어 고쳤어요. 자, 그럼 얘와 직선 이 친구와 원점 누구? 0,0 그죠? 여기 있죠? 사이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죠? 가 뭐가 된다? 반지름인 R이다 라고 설명을 해도 무방합니다. 이게 별해인 거죠, 별해. 다른 증명 방법입니다. 필기를 해줄라 했는데 굳이 뭐 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래서 얘를 거리 공식을 씁니다. 이렇게 거리 D는 A, B에 대한 제곱이죠. 그래서 루트의 M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죠. 분의 원점을 집어넣죠. 분자에다가 톡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기억하시죠? 그럼 mx 0 집어넣으니까 어차피 0 빼기 y에다가도 0 집어넣으니까 0 플러스 m 절대값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돼요? 반지름인 r과 동일한 겁니다. 이게 접선과 중심 사이의 성질 때문인 거죠. 수직이다. 그래서 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목표는 n을 r과 m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n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따라서 잠깐만요. 여기서 볼게요. 이렇게. 자, 절대값 n은 어떻게 됩니까?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 이 절대값을 푼다는 얘기는 얘가 양이고 얘가 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y절편인 n이라는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 된다는 사실로 똑같이 n이 r과 m으로 표현됨으로써 유도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죠? 증명 끝. 자, 그래서 공식 대입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죠. 개념 확인입니다. 2번은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보세요. 바로 그냥 공식 대입하는 문제니까.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자, 요거 지금 R이 1인 상황이고 반지름이 2인 상황, 아니, 기울기가 2인 상황이죠. 그래서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수고 R 루트 1 루트 M의 제곱 2의 제곱 플러스 1만 해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 방식으로 나머지도 전부 다 풀 수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중심이 0,0이라는 사실 보이시죠? 시간이